안녕하세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늘이 이제 사전 투표의 둘째 날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오늘 지나면 사흘 뒤에 본선거 투표가 있죠. 오늘까지 사전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6월 1일 날 본선거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국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사전 투표에 나가서 투표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사전 투표하고 또 양산에, 경상도 양산에 있는 문통과 김정숙 씨가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뭐 8개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 집으로 달성군으로 가고 나서 이제 밖에 이제 외부에 나와서 사전 투표를 하시는 그 모습은 아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한 표를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4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8시 47분쯤 투표를 마쳤다. 올린 머리를 한 박 전 대통령은 회색 코트에 흰색 면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유영아 변호사가 동행했으며 투표에 앞서 오전 8시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4명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동선을 파악한 뒤 투표소를 살펴봤다. 해당 사전투표는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을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줄을 섰으며 마스크를 내리며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 투표 관리원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니 박 전 대통령이 안녕히 계세요라고 웃으며 답하는 모습이 보였다. 참 좋아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관심이 많은데요. 그 투표소에 나와는 박 대통령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게 유영아 변호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이제 경호원들인 것 같습니다. 뒤에도 있고 경호원들이 4사람이 따라 붙었다니까 옷을 이렇게 반팔보다는 좀 긴 으로 이렇게 코트같이 입고 회색 바지를 입고 그렇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은 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습니다. 머리는 올린 머리.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붙는 유영아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갔는데요. 가서 제 투표 번호를 대고 주민등록증을 주고 마스크를 제가 이렇게 내리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그 모습을 투표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군요. 유영아 변호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이 돼서 이렇게 투표소에 밖에 나와서 투표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결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만났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현대건설 때 여러 번 뵙고 전에 방송해드린 바와 같이 막걸리도 몇 잔 제가 내려주셔서 막걸리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관악 컨트리클럽, 관악 골프장에서 우리가 거기서 공사할 때 그때 현장에서 그랬었던 겁니다. 유경수 여사는 이렇게 자주 뵙지 못하고 제가 현대 쪽에 대방동에 36재활원이라고 있었어요. 장애인들 있는 그런 재활원인데 거기에 야외 수영장을 만들고 또 건물 정축을 하는데 그때 현대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나가 있을 적에 유경수 여사가 갑자기 거기 현장을 거기 이렇게 들러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뭐 가까이 이렇게 뭐 가서 이렇게 뵙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좀 멀찌감치면서 유경수 여사를 오신 걸 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번 뵀지만 유경수 여사는 그쪽에 36재활원에서 이렇게 몸발치스럽게 뵀습니다. 아주 키가 늘씬히 크시고 그다음에 훤칠한 키에 갸름한 얼굴, 머리는 이렇게 올린 머리 이렇게 하시고 한복을 입으시고 그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영부인 때죠, 영부인 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사저에서 계시면서 사전투표소에 나와서 투표를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아주 마음이 좀 흐뭇합니다. 빨리 건강도 찾으셔서 국가에 옳은 일, 그런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추경안을 국회에다가 올렸는데 추경안을 처리를 못했잖아요. 그것이 불발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27일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 것을 비판한 것에 대해 역대급 적반하장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자신만 국민을 걱정하고 국회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입법부를 업신여기는 오만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까지 협조해준 민주당을 공격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방선거용 프레임 짜기에 골몰하니 야당의 협력과 협치를 눈꼽만큼이라도 바라는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약속에 무책임할 줄은 몰랐고 이렇게까지 국회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몰랐다라며 추경 처리를 어렵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할 일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입장과 함께 근본 손실보전금과 향후 손실보상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득 역전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지 답변을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추경안을 올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거기에 손실 보상해 주는 거. 그 뭐 전에도 뭐 문통땅 씨도 그거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는데 이거를 이런저런 조건을 잡아서 합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통과를 못해서 지금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당 국민의힘은 야당 민주당을 발목 잡기다 이렇게 하고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보고 대통령 보고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치듯이 이렇게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야당한테 민주당한테 지금 현재 하고 싶은 얘기는요. 세계 선진국은요.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면 한 2년간은 언론도 보도를 자제하고 정치권도 밀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한 거는 과감하게 따지고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지금 추경안을 세워서 이거 하는 거는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 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거는 민주당도 이미 겪어왔던 겁니다. 코로나 방역 무슨 성공은 K방역이다 뭐고 했지만은 실상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 될 문제를 국민의힘에서 사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이제 시작 아닙니까?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발목 잡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잘하는 처사가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또는 각부 장관들은 열심성의껏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고 그래서 같이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강요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하나가 사퇴라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조사위원회 같은 데서 장관을 발탁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면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전에 하던 거와 똑같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사퇴하는 꼴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대통령이 국정을 잘 끌고 나가고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도 필요하지만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물론 자당에 있는 의원들은 더욱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의원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2년 후에는 목을 쳐야 됩니다. 목을. 이재명이가 계양을에서 선거구도마다 자기가 당선 안 되면 자기가 정치 잘린다 그런 뜻으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많은 숫자를 끼켜야 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있다가 다수 의석이 될지는 몰라도 그 의원들 때문에 대통령 임기 후반에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대표 이준석 대표도 문제가 있죠. 성상납 사건, 그 다음에 증거인멸 사건이 있는 거 이런 거 왜 질질 끌고 나옵니까? 벌써 그게 언제예요, 이게? 당대표는요, 그 법적 그 시효가 지났든지 안 지났든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꼭 그 당에서 선거 실어서 그때 낙마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사퇴를 해야죠. 이준석 대표 당 대표로서는 내가 볼 땐 아주 많이 부적격합니다. 성상납 사건과 증거인멸에 돈으로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겁니다. 윤석열 새 정부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걸림돌 되는 것은 사전에 치워야 됩니다. 쓰레기들은 치워야 됩니다. 그 쓰레기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끌고 나가는데 거기에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자꾸 발가락이 걸려들어요. 발걸음에 걸린다고. 이준석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법적이 아니더라도 성상납 사건과 그리고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물러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요. 검찰도 그렇습니다. 왜 여지껏 그것을 질질 끌고 나오는지 몰라요.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적에 미국에는요 장관이 주차 위반 자동차 속도 위반인가 딱지를 띄었대요. 그런데 그 기간 내 범칙금을 내질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체포 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장관한테. 그때까지도 장관은 몰랐던 거예요.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선진국이구나. 자동차에 관련해서 딱지 하나 뗐다고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왔다. 체포로 왔다.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우리 한국인 말이죠. 이 후진 정치하는 나라라 검찰도 정치권의 눈치가 뭐냐고. 문통 때 검찰들 뭐 했습니까? 그 앞제비 검찰들
어? 그 적군파 그 검찰들 뭐 했습니까? 그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청와대 입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검찰들 지금 이번에 전부 다 지방으로 다 전출시켰더라고요. 그 전출시키기 전에 사퇴를 하고 나가야죠. 예. 그 사람들은 잘못하고 뭐가 어떻게 됐고 한 건 모르겠습니까?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를 하고 나가야죠.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의 눈에 보지 말고 원칙에서 법대로 그대로 즉시 준용하는 것이,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선진국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당인 국민의힘당도 정치권의 자기 편이라고 해서 그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로지 새 정부가 나갈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으로 2년 있다가 나올 때에 많은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 다 끽 잘라야 됩니다. 주자를 바꿔야 됩니다. 때 묻은 그 캐캐묵은 옛날식 그 정치하는 사람들과 거기서 같이 때 묻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 이 사람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더욱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잘하려고 하는데 정치권이 따라주지 못하면 그것은 용두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각성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하고 자기의 주변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계속 덮고 계속 뭉개고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 힘이 자멸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정치인보다 더 높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보 보면서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예측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투표하는 모습, 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존경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또 추경 예산을 합의 못하고 불발시킨 거, 이것은 민주당이도 잘못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충분히 협의하고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일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 정치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하는 말씀, 이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인데 여러분들 토요일 저녁에 즐거운 시간 되시고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일요일입니다. 날씨도 화창할 것 같은데 내일은 여러분들이 야외도 좀 나가시고 가족이 좀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지해 주시고 저에게 계속 구독을 눌러주시고, 빨간색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좀 눌러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주십시오.